저희는 뭐가 차별화되냐면 저희는 인생학이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인생학이 뭐고 뭐 그러면 빅 퀘스천을 추구한다. 그럼 빅 퀘스천 또 뭐고 여러분 문자가 빅 하는 크다. 큰 질문. 그 질문이 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나? 예, 큰 질문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밥 먹고 살고 해놓고 결혼하고 뭐 이런 다 그 안에서 엄청난 질문이 많지만 궁극적인 질문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아, 죽을 때 되면 정말 내가 의미 있게 살았다 하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빅 퀘스천을 저희가 답하려고 답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구해 간다. 그게 다른 데하고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저희 학교의 목표가 뭐냐? 아까 후가의 삶, 후회 없는 가슴 뛰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데 영국에 있는 인생학교 젊은 100만 씨가 와서 한국에서 지금 하는 게 화가쌤 원학영 선생이 그 미술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그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맛따라 친구 따라 이거 맛집 기행 이걸 여창엽 선생하고 민말숙 선생이 두 분이 이제 담당해서 두 분 한번 써보십시오. 아, 예. 수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저희가 또 추가를 했는데 AI 스마트폰 활용하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여행과 인문학 하는 권옥희 선생님 여기 오셨는데 한번 써보십시오. 예, 이분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도입니다. 예, 모자도 지도죠, 옷 지도죠, 자세히 보면 신발에도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야, 대단하시죠? 여행.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하나가 빠져가지고 지금 방금 내가 여기 넣지를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 여기 넣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일본어 수업하는 분을 저희가 또 한 분 섭외를 해서 제가 아까 성함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예, 일본과 일본 문화에 대해서 그 시니어 초등학교에서 그 하시던 분인데 하여튼 새로 이번에 그 일본과 일본 문화에 대해 일본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내 드리면 요거는 이제 동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청하셔서 따로 모임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또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친구의 친구라는 말 이제 아시죠? 새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의 친구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한국엔 여기 좀 익숙지가 않아요. 왜? 30년 친구다, 뭐 숟가락 친구다, 불알 친구다, 뭐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친구의 친구 그게 뭐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회 활동하면서 연결된 사람들 연결고리가 특히 동양 문화, 한국 문화에서는 결속형 집단 이런 모임 여기 익숙한 왜 향후에 고향 친구 뭐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에 야 우리가 남이가 이거 엄청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교량형 브리징. 내가 다른 사람하고 연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친구의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은 이게 굉장히 약해요. 거꾸로 말하면 서양은 이게 강하고 서양에서는 동창회 이런 거 안 합니다. 동양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가보시면요. 뭐 나이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뭐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좀 이 교량형으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 친구의 친구, 너무 친구만 찾지 말고 친구의 친구, 즉 새로움의 뇌를 보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쉽게 우리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강하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모임에 가는 게 뭐 동창회 가서 밥 먹는 거, 또 뭐 여고 동창회 만나고 뭐 고향 친구 만나고 계속 이런 모임 이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막상 이쪽은 몇 개나 되는가 수량적으로 적잖아요. 근데 요게 요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 우리가 뭐 다르게 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노력해서 친구의 친구, 즉 새로운 것에 뇌를 접근해야. 그러다 와 이거 내가 뭐 새로운 사람 가고.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나라 같은 데 오시면 여기가 친구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 말. 길에 지나가다가 어디 만나서 이 사람 내가 뭐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친구 되겠나. 근데 여기 오시면 비슷한 그룹이니까 요 안에서 아 누구의 친구 여러가 이렇게 연결되고 요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과 동시에 새로운 것의 뇌를 나타내는 그런 관계가. 그래서 아까 친구의 친구라는 개념이.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됐다고, 된 게 아니고 참 뭐 했다고 그랬더니 여기 엄청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그 카톡 하시면 이런 거 많이 안 하는 거 아시잖아. 그죠? 별로 안 하죠? 근데 제가 한번 세봤어요. 이거 하도 많아요. 몇 개나 되는 거죠? 127개. 저희가 그때 139명인데 127개. 물론 이게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엄청난 다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카톡방에서 뭐가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좋다, 좋아요 뭐 찍는 게 몇 개나 되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거의 없죠? 우리 한국 분들이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저부터도 잘 안 누르죠. 괜히 눈 눌렀다고 뭐하라고 뭐 그냥 보고 말지. 근데 저희 여기에 우리나라에 보면 요게 특징입니다. 이모티콘 줄 제가 써놨잖아요. 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혼줄 낸다, 돈줄 낸다, 폭탄을 터뜨린다 이 뜻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폭탄을 터뜨리는가? 왜? 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크게 이렇게 좌표를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 나 못해. 나는 그런 거 못해. 하면 소극적이잖아요. 그죠? 야, 그거 말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를 놓고 이제 반응을 보면 특히 동양은 이쪽이 강한, 뭐 제가 말하는 거 아시죠? 이제 은퇴하시면 이쪽을 지향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거 잘 안 하고 뒤에 빠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내가 나서고 좀 적극적으로 뭐 이모티콘도 하나 눌러주고 그래서 제가 말해요. 안 읽고 먼저 눌러놓고 읽어라. 아니 이거 뭐 했든 좀 적극적으로 하라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데나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 우리나라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좀 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라. 적어도 이모티콘 정도는 뭐 거기다 댓글 달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스스로를 위하는 겁니다. 이분을 위하는 게 이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인데 왜 눌러줘?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내를 위한다. 이 누르는 순간에 내 자신을 위한다.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업무가 자꾸 늘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엄청난 작업이요. 그 일을 계속 해주시잖아. 너무너무 고맙죠. 누군가 수고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우리 그 총무님, 박혜정 총무님도 엄청나게 인원이 자꾸 늘으니까 많아져서 그래서 이거를 좀 업무를 좀 나눠줬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막 노력했는데 다행히 우리 정검숙 정 선생님 한번 쓰세요. 정건숙 선생님이 정말 행정으로서 그 평생을 보내신 그리고 고급 관리직을 하신 분인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요런 행정을 좀 제발 좀 맡아다 기꺼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저희는 여기 뭐 다 정말 자기가 가진 재능, 여러분 재능이 뭐 월등히 좋은데 여기 와서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런 걸 해주시니까 이게 돌아간다. 이렇게 그리고 각자들이 해줄 수 있는 분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독서 클럽 같은 것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나라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했으면 좀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반기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아리따운 미녀 5분이 축하 공연을 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자 이제 축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매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 제목이 기후위기와 6번째 멸종 이렇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생각에 아니 뭐 기후위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6번째 멸종이 뭐지? 왜 기후위기하고 6번째 멸종과 연결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구의 생성과 종말.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이렇게 가다가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 예, 지구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더 쉽다. 자본주의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지구의 종말이 더 빠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그냥 하거든요. 여기서 용어가 이제 지구의 종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와도 뭐 어쩌겠다 이런 말. 근데 그 정말 지구의 종말이라는 게 뭔가? 그럼 지구의 종말이 있으면 지구의 시작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자꾸 기후위기 하면 뭐 지구의 종말이 온다, 뭐 내일은. 그래서 그럼 정말 종말이 뭐지? 그럼 지구가 언제 생겼는데? 제가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빅뱅으로부터 이 우주는 시작했다. 그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과학적으로는 빅뱅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그게 137억 년 전에. 그러다가 별들이 계속 진화하면서 태양이 드디어 한 46억 년 전에 태양이 생겼다. 그러니까 태양은 상당히 젊은 그 태양의 참 빛나는 태양은 지구에서 참 이 우주에서. 근데 태양의 나이가 한 100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46세면 청년이죠. 근데 지구는 거기 딸려 있잖아요. 그죠? 지구의 나이도 태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태양이 생기면서 거기서 부스러기가 나온 것이 모여가지고 지구가 됐기 때문에, 즉 46억 년 전에 지구도 태어났다가 지구도 한 46억 년 후면 없어진다. 자, 그럼 거꾸로 여러분 한 100년 사는데 46억 뭐 간두고 1억 해도 상상을 못 하는데 자꾸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지구인데 미안하잖아요? 46억 년 사는 사람 보고, 사람이라 보고 자꾸 지구에 종말이 내려오면 내일은 무슨 지구.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용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쓴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과학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지구의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을
사람이나 생물이 거의 없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 과학 배워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생명이 시작된 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우리 많이 들어봤던 저런 용어들. 이제 저것도 거의 끝쯤으로 와야 저런 게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안에서 우리는 신생대라는 거 안에서 이제 끝자락에 지금 살고 있고 정말 최신형이죠. 근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찬란한 멸종. 멸종이라는 건 슬픈 거잖아요. 끝나면 슬픈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찬란한 멸종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맞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구 역사에 보면 벌써 5번의 멸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멸종 이런 말을 쉽게 쓰는데 지구의 역사에 5번의 거대한 멸종이라는 생명체가 거의 없어지는 걸 멸종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5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때 어땠노? 이런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올 멸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오래 가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멸종은 빙하가 형성되면서 다 얼어 죽었다. 너무 차가워서.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사라져가지고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또 다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어떤 발전이 있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멸종 후에는 해양 생물이 육지 식물로 진화했다. 두 번째 멸종 후는 양서류는 땅과 이제 그 물과 사이에 사는 거 양서류 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바닷속에 있는 어류가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세 번째 멸종은 엄청난 온난화. 이번엔 아간 추워서 그런데 이번엔 또 덥고 이래가지고 또 엄청나게 죽었는데 이게 공룡이 등장하는 어떤 또 계기가 됐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아는 공룡이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때가 마그마가 막 그랬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카탄 반도에, 미국 밑에 있는 유카탄 반도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그 운석으로 인해서 지구가 그냥 새가 덮여가지고 공룡이 전멸했다. 공룡이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이 지구 땅에? 그건 1억 6천 년 동안 공룡이 살았다. 우리는 지금 인간은 지금 20년, 30년, 만년, 10만 년 이게 아니고 1억 6천 년 동안 공룡이 이 지구상에 살다가 그 운석이 떨어지면서 공룡이 전멸했다. 근데 공룡이 전멸하고 나니까 드디어 포유류, 즉 인간 같은 포유류가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공룡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자, 다시 말하면 5번의 그 엄청난 대멸종을 보지만 그 멸종이 찬란한 멸종인 이유가 이해되시죠? 그때 당시 있던 생명체가 다 거의 사라지면서 더 어떻게 보면 발달된 종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는 이제 앞으로 올 겁니다. 인간이 없어지면 인간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 이해되시나요? 제 포인트를? 아니, 우리가 이제 과거를 되짚어 보면 이게 되풀이 될 거라는 가상으로 이렇게 보면 5번 동안 해도 엄청난 그 살아있는 생명처럼 엄청난 재앙인데 그걸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좋다는 표현을 썼지만 더 발달된 게 나왔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간이 멸종되면 그럼 인간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나?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멸종이 끝이다. 그 재앙이잖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 뒤가 어떻게 될는지.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이걸 요약하면 이런 엄청난 멸종의 원인이 대개 지각 변동이나 아니면 운석이 충돌했거나 아니면 화산이 폭발했거나 엄청난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생명들이 소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의 멸종이 그런 거였는데, 자, 6번째 멸종은 뭘까? 뭘 것 같아요? 인류의 멸종입니다.
제가 여기 환경 파괴라고 해놨죠. 이제까지 5번의 멸종은 거기에 살고 있던 생명이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구에 덮쳐진 거죠. 근데 6번째 다가오는 멸종은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일으킨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기후위기만 한 게 아니고 그슬로 올라가 봐서 도대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하고 살아왔는지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보다 보니까 야 맞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위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6번째 멸종 이렇게 확대를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확대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멸종하는 것과 지구의 종말은 상관없다.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무슨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말은 그렇게들 하는데 이러다가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천만에 지구는 끄떡없다. 50억 년 더 살 거다. 단지 그 생명체가 그때 당시에 그 생명체가 멸종한다 이런 뜻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인간이 멸종한다. 이건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지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뭐 공룡이 없어진 건 이제 천지 차이인데 제가 아까 말했죠. 공룡으로 치면 이렇게 엄청난 기간 동안 1억 6천 년 동안 공룡은 살았는데 인간은 기껏해야 30만 년 정도밖에 안 되고 유인력까지 다 합치면 한 300만 년. 그래도 극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하물며 지금 이런 걸 느끼는 건 우리 대잖아요. 맞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이런 거 걱정하셨어요? 지금 우리 대가 하잖아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지구의 수명은 끄떡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아직도 한창 지구는 젊은 나이에 속한다. 예. 자,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게 지구는 가면 어떻게 사라질까? 이거 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한 10억 년 후는 태양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10억 년 후, 엄청난 시간, 하여튼 10억 년 후면 이제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서 지구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 너무 뜨거워져서 10억 년 후면. 그리고 한 50억 년 후, 아까 태양이 한 43억 년인데 50억 년 후가 되면 태양 자체가 폭발해버려요. 왜? 그 연료가 다 탔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폭발하는 순간에 지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지구 자체가 소멸한다.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50억 년 후를 내가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 내가 100년 남은 인생이 한 20, 30년밖에 안 되는데 뭐 지금 뭐 50억 년, 10억 년 걱정할 하등 이유가 없어요. 그때 뭐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첫 번째,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말이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기후 위기 뭐 이런 게 왜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걸 하려면 에너지가 뭔가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뭔가? 아유, 왜 에너지가 왜 이리 없지? 요새 에너지가 많이 우리 용어를 많이 써요. 에너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뭘 하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에도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가잖아요. 뭔가를 하게 하는 걸 에너지를 한단 말이죠. 뭐 이거 다 아시는데, 자, 그럼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저도 이번에 막 공부하다, 저는 뭐 경리학자인데도 공부하다 보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걸 또 배우게 돼요.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단지 변형될 뿐이다.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몸 이게 만들어진 원소 이게 138억 년 됐다. 이해되시나요? 내 지금 뭐 74세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는
태초에 빅뱅이 될 때부터 생겨서 계속 변형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 몸을 구성하고 있지만 내 몸의 원소는 138억 년 우주의 역사와 같다.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연력학 보존의 법칙, 제1법칙입니다. 그러면 나도 138억 년 된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이게. 에너지의 출발은 광합성입니다. 본래 생명이 바닷속에서 생겨서 에너지를 얻어야 이제 이게 살아가는데 생명세포가 그 첫 출발이 광합성. 광합성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광합성이 어떤 건지. 상향분을 만들까요? 이 에너지로 포도당과 이산화탄소를 치로 포도당을 산소를 것이 바로 생명의 원동력, 생명의 원동량. 예, 여기 재미나이 보고 내가 만들어달라 그래. 여기 딱 만들어. 요새 뭐 참 편리한 세상이죠. 뭐 광합성 제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엽록소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합니다. H2O를 그죠? 그리고 산소는 배출하고 이 수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 즉 이제 그 탄수화물 이런 걸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게 에너지를 태양으로서 온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광합성이에요. 자, 우리는 거꾸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되나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광합성을 반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광합성은 에너지를 모으는 거고 우리는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소를 하는 겁니다. 연소. 산소를 넣어가 태우는 거죠. 우리가 나무에 불 붙이면 타잖아요. 그럼 빛과 열이 나오죠. 그런 현상이 우리 몸에도 일어나. 우리가 눈은 안 보이지만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 세포에 전달되면 세포에 그 산소가 들어가서 그 지금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태운다. 즉 그게 이제 에너지를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거꾸로 한다. 우리 몸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나오는데 이 산소가 도로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이 과정이 반대로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에너지를 생성한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저도 이번에 하면서 새삼 그렇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못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광합성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야채를 열심히 먹죠. 왜? 광합성 해놓은 그 야채를 먹어야 우리가 그 에너지를 먹는 거니까.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왜? 돼지가 풀을 먹은 건데 풀을 먹은 고기를 내가 먹으니까 그 간접적으로 또 광합성한 걸 먹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제 에너지를 보충한다. 그래서 첫 출발은 광합성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화석 연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화석 연료. 뭐 다 아시죠? 석탄 같은 게 화석 연료. 그럼 그거 왜 생겼는데? 제가 요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3억 5천만 년 전에 석탄기라는 그런 연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이 나무들이 생긴 게 계속 죽고 축적돼 가지고 땅에 고여 있다가 이게 석탄이 됐다. 근데 요새 궁금하면 요새 나무가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석탄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왜 이게 석탄이 됐을까? 제가 그것도 궁금해서 보니까 그때는 이 나무를 썩히는 버섯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나무가 쓰러지면 그대로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계속 쌓이고 해서 비가 오고 흙이 덮고 했으니까 이게 석탄이 됐다. 근데 요새 같으면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진다. 왜? 나무가 썩어버리니까. 어쨌든 제가 이런 걸 사서 참 조물주가 계셨는지 몰라도 참 우리 살라고 그렇게 나무를 키워가 그걸 또 석탄을 만들어가 우리 보고 캐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참 오묘하다. 왜 그런 나무를 해가 석탄을 만들어가 우리 보고 쓰라 그랬을까?
석탄이 다 떨어져 가니까 또 석유가 나오네. 그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그 생명체가 죽은 시체가 사회가 거의 기름이 된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는 계산이 안 되면 몇 억 년 동안 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회가 결국 기름이 되고 또 가스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석 연료가 된 거죠. 즉 이런 식물들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가 광합성을 통해서 축적해 놓은 그 에너지를 우리는 거꾸로 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에너지원을 쓰고 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산화탄소 그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정말 나쁠까? 근데 이 책에 보면 우리의 모든 문명이 바로 이산화탄소 위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문명이 이산화탄소가 없었으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꾸 나쁜 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뭐죠? 전기차. 전기차 하면 친환경인가요? 예? 맞지. 저 주차장에 가도 친환경이라고 반값 깎아주잖아요. 보조금까지 주면서 전기차 쓰라고 난린데 친환경 맞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이걸 지적합니다. 우리가 다 그걸 친환경이라 그래서 보조금 주고 쓰라고 막 난리인데 정말 친환경이 한번 뜯어보자.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정말 그렇네. 이 전기차 하나 만들려면 소위 말하는 이 히토류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히토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강철, 알루미늄 같은 기본적인 저런 재료도 있어야 되지만 히토류들이 많이 들어요. 배터리를 만들려면.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히토류를 만들려면 땅을 캐야 나오죠? 근데 차 하나 만들려면 한 40, 히토류라는 건 문자 그대로 희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땅에 이렇게 왕창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흩어져 있다. 그게 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곳곳에 많이 있는데 너무 조금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금씩 들어있는 걸 캐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나게 긁고 와서 계속 정제를 해야 조금 여기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동차, 전기차 하나 만들려면 40톤의 광석을 해야 되는데 이 40톤의 광석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땅 파는 걸 225톤을 파야 전기차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이 정도 이 채굴을 해야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기차 자체는 기름 안 쓰고 한다 하지만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야 그게 나온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와, 그런 정도인가.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산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1억대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꾼다. 야, 우리 친환경을 하자. 그래서 1억대를 바꾼다. 그러면 이만큼 광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생각이 되는가? 사실 여러분들 미국에 엄청나게 히토류가 많습니다. 근데 왜 안 캐요? 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합니까? 중국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환경 신경 안 쓰니까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중국만 있는 게 절대 아닌데 왜 압도적으로 중국이 히토류를 지고 지금 신문에 보시면 알잖아요. 뭐 일본에 안 판다 했다가 뭐 무기화한다 했다 하는 게 중국은 그런 거를 뭐 엄청난 이런 거를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이분의 포인트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문명의 대가가 엄청난데 우리는 그런 건 다 즐기면서 자꾸 이산화탄소 나쁜 놈 여기만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 맞죠?
전기차 하나 사니까 나 친환경 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책에 보면 그런 게 잔뜩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상식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우리의 문명이 바로 에너지 위에 있는데 그러면 에너지 아낀다, 환경 한다면 네 문명 안 할래? 이렇게 묻는 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참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근데 우리 쉽게 생각해서 막 아이고 이 사람 타서 나쁜 놈이 자꾸 이래서. 자, 또 하나 보십시다. 이분이 이제 좀 더 자세히 쓰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공장을 돌리고 하면서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뭐 종류별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에너지원 중에. 뭐가 없어요? 예? 아니, 뭐 재생에너지 태양광.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를 엄청나게 쓰잖아요. 에너지로. 근데 왜 전기가 없지? 왜 전기가 없어요? 1차 에너지원이다. 전기는 2차 에너지원이에요. 수력을 해서 낸 거가 전기를 일으키고 석탄대가 전기를 낸다 이 말입니다. 전기를 어디 땅에서 파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기는 저런 걸 가지고 다시 2차로 만든 것. 우리는 전기를 쓰니까 나 석유 안 써. 하지만 그거는 그 기본에는 석탄에서 전기가 나왔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전기 쓰지 석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전기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분이 지적한 게 우리가 먹는 거 이게 전부 에너지원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 먹는 거. 왜? 비료 같은 게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안 먹고 살 건가? 이산화탄소 안 하려고. 상상은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명에 필요한 이런 모든 자료들이 모두가 에너지원에서 출발하는데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와 연결되어 있다. 즉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기후위기는 현실이지만 답은 참 쉽지 않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애들이나 뭐 기후위기 하면 종이에 끼고 버스 타고 어쩌고저쩌고 물론 그거 해야 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절대 아니다. 왜? 우리의 모든 문명이 그 위에 있는데 그걸 안 할 건가? 안 할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위기가 온 거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도시가 어디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데프리카 그래가 대구라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양산으로 옮겨왔다 그러네. 보셨죠? 내 세상에 양산이 뭐 있다고 이런 걸로 기록을 세우는지 좀 이따 울산 그때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어. 야, 덥기는 덥더라고 오늘 나오니 그죠? 덥죠. 정말 덥습니다. 자, 이게 뭐죠? 자유의 여신상이요. 너무 더워가지고. 비키니가 되어버렸어요. 지도 더운데 별 수 있나? 정말 덥죠. 더워.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은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기후의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가 심해지면 위기가 된다. 위기가 더 나가면 기후 재난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요 정도 하고 10분 쉬겠습니다.